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로이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IB 피직스 강의를 찾아들고 왔어요. 사실 IB 피직스 강의를 너무 빨리 릴리스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공을 들인다고 좀 늦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좀 인트로 강의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강사 소개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바빠서 많이 좀 글을 못 적고 있는데 제가 현강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정보들을 한 번씩 올릴 거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피직스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아마 학생들 사이에서 피직스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다들 이렇게 소문이 자자할 텐데 그 이유는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또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암기 과목, 그러니까 암기량이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 통틀어서, 그러니까 수학이랑 비슷하게, 수학도 우리 기본적인 공식들은 외워야 되잖아. 그것처럼 우리 아주 조금 외워야 되는 과목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해가 훨씬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과목 통틀어서 이 암기 과목이 아닌 뭐 수학과학, 수학, 물리 이런 애들이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피직스를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전 슬라이드에 힌트가 있어요. 첫째도 이해, 둘째도 이해, 셋째도 이해입니다. 자, 제가 강의를 하면서 너무 답답한 학생들이 자꾸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통째로 외워버리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계속 문제들도 같이 진화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past paper를 많이 푼다고 해도 뭔가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와버리면은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은 이걸 제대로 못 풀어. 그래서 첫째도 이해, 둘째도 이해, 셋째도 이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문제풀이인데, 자, 이것도 또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더 중요하고 문제풀이는 덜 중요하다 이 뜻이 아니야. 순서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순서상의 문제고 둘이 내가 봤을 때는 둘이 똑같이 중요해. 자, 그래서 제가 매년 이런 질문들 너무 많이 받아요.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혼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잘 안 풀려요. 선생님 강의 이해는 다 했어요. 근데 왜 저 혼자 풀면 안 될까요? 이런 학생들 너무 많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 또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양치기 하셔야 돼요. 양치기 엄청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약해서예요. 응용력,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잘 하는 학생들은 제가 문제를 한 문제를 풀어줘도 그거를 이제 다른 문제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은 내가 요 문제를 풀어줬어. 근데 이제 다른 문제 유형을 풀라고 줬더니 이제 문제 살짝 바뀌었다고 그걸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특히 문제 유형을 정말 많이 다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거 내가 풀어본 문제 유형이다. 이러고 자신 있게 이제 풀 수 있게 연습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 준비했어. 문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각오하고 이 강의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강의 생각보다 긴 것 같은데요? 좀 길어요. 다른 강의들보다.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 설명도 완벽하게,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제가 완벽하게 준비를 시켜드리려고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피직스를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이번이 아예 처음이에요. 저 괜찮을까요? 환영합니다. 제가 그 피직스는 강의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배우고 왔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런 학생들이 정말 대다수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차근차근 알려드리니까 걱정 안 하시고 합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1대1 개인 튜터 같은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념 설명도 완벽하고 문제풀이도 완벽하고 이제 이 강의만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7점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충 하기 싫었단 말이야. 내 사전에 대충이란 건 없어. 그래서 사실 이 강의가 좀 길어지면서 대표님이 걱정을 좀 하셨거든. 이러면은 학생들이 기겁하고 안 들어요 이랬는데 나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나도 선생님인지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이뻐요. 그래서 좀 난 열심히 할 거다. 좀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고 싶은 학생들, 나는 열심히 해서 7점 받아보겠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니까 꼭 좀 그렇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면 되냐면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개념 설명 드려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교재가 나갈 거야. 그래서 뭐 내용 나와 있고, 자, 이 강의가 얼마나 친절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퀘이션에는 박스가 쳐져 있을 거야. 자, 근데 이제 요것도 다른 슬라이드인데 얘도 박스 쳐져 있는데 얘는 실선으로 solid line으로 표시되어 있고 얘는 dotted line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자, 뭔 차이냐면 solid line으로 표시한 거는 데이터 북클릿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북클릿 시험 볼 때 이제 찾을 수 있는 식이고, 이렇게 점선 쳐져 있는 애는 여러분들이 알긴 알아야 되는데 데이터 북클릿에 없으니까 특히 더 신경 써서 외워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한 거야. 얼마나 친절해, 그쵸? 자, 그래서 개념 듣고 나서 그 다음에 example 문제들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연관된 example 문제들이 있을 건데, 자, 이거 처음에 풀지 마. 처음에 혼자서 풀지 마시고 제 설명을 꼭 들으세요. 왜냐면 개념 설명만 듣고 이제 문제를 혼자서 풀기 시작하면은 나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막 혼자 이상한 이론을 막 만들어내는 학생들이 있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제 설명을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래도 좀 연습이 됐으니까 example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세요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잠깐 일시정지하고 풀어봐. 제가 그렇게 멘트를 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혼자서 풀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석풀이 방법을 들으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내가 설명을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 막 필기에 막 써 있겠죠?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생각 없이 받아 적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늘어요. 그래서 설명 듣고 일시 정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보지 마. 풀이 보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어려울 거야. 그럼 그때는 다시 화면 살짝 보고 아,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였지. 이렇게 다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푼 거랑 이제 그 답 써 있는 거랑 칠판에 답 써 있는 거랑 맞춰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좀 빨리 늘어요. 물론 이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념 설명했죠. example 문제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IB style problems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 시간에 example 문제들이 있을 거고 practice problem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example 문제는 쌤이 먼저 풀 거야. 쌤이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혼자 다시 한번 풀어본다는 마음가짐으로 풀어보세요. practice는 반대로 할 거야. 이제 개념하고 연습 한번 했잖아.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쌤 풀이 들으세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제 풀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풀고 나서. 자, 중요. 맞은 문제도 반드시 풀이를 들으세요. 이거 내가 강의하면서 너무 좀 어이없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맞았는데도 열심히 들어.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 아니면은 조금 더 난 좀 어렵게 푼 것 같은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다 듣거든? 근데 오히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자긴 맞았다고 안 들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늘어요. 그러니까 제발 맞았다고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세요. 이제 대신에 조금 지루하면 여러분 배속 조절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 틀린 문제들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따로 체크를 해뒀다가 오답 노트 이거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지만 이게 뇌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 시간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은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다시 그대로 주거든, 말 안 하고. 똑같이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지나고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딱 한 번씩만 듣는 학생들이 있어.
제발 N회차 수강을 하세요. 제가 그 마스터 프랩 이제 N회차 수강하고 온 학생들을 보면은 확실히 달라요. 1회차 수강한 학생들하고 2, 3회차 수강한 학생들하고 확실히 이게 격차가 확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꼭 N회차 수강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권의 책을 한 번씩 풀어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권의 책을 100번 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 막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런 얘기 꽤 많이 할걸? 저는 문제 그냥 한 권을 마스터했어요. 6번, 7번 풀었어요. 이런 학생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내가 지금 제공하는 자료들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게시판도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스터 프랩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수업 게시판이 있는데, 혹시 뭐 수업 듣다가 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됐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 여기 올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 후기 좀 몇 개 갖고 왔어요. 일단 선생님 인강 전달력이 정말 좋다. 그리고 학생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매우 친절하고 성의 있고 감동적이었다. 뭐 이런 후기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되게 설명해준다. 제가 피직스는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했죠. 이해를 잘 시켜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셔야 돼. 그게 누구다? 나다. 자, 그 다음에 물리는 여기도 이 학생도 이렇게 써있네. 물리는 이해가 정말 중요한 과목인데 개념 설명도 차근차근 이해가 정말 잘 되게 설명해 주신다. 그리고 여기 봐봐. 질문을 자주 올리곤 했는데 항상 너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아이패드로 그려주면서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런 후기가 있죠. 제가 말로만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직접 아이패드로 손으로 이렇게 적어가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단원이 지나면 지날수록 1단원은 처음엔 잘해요. 왜냐면은 배운 게 몇 개 없거든. 배운 게 몇 개 없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2단원, 3단원, 4단원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은 1단원, 2단원, 3단원을 다 융합한 문제들이 나오고 이러면 애들이 막 멘붕에 빠져. 그래서 이 학생은 물리 문제 풀 때 단원이 다 섞여 있어서 좀 어려웠다. 그게 제일 어려웠다. 근데 이제 나는 수업 중간중간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 단원일 확률이 크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은 쪽집게처럼 좀 공식처럼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 접근 방법, 찾는 방법을 제가 조금 가이드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인트로 강의였고요. 여러분들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단원 kinematics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포인트 1은 kinematics고 제가 이거를 세세하게 소단원으로 또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A 포인트 1의 첫 번째 소단원이 distance랑 displacement야.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이제 쌓아가서 뒤에서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먼저 distance and displacement. kinematics라는 애는 study of an object's motion. 그래서 어떤 물체의 모션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럼 모션이 뭐냐? 밑에 써있죠. change of an object's position with time.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position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야. 그래서 우리 요 첫 번째 단원에서는 물체의 displacement, velocity, acceleration, time 이런 것들을 계산할 거야. 자, 그러면 position이 또 뭐냐면 location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위치야. 그래서 x, y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림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x축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x는 0 이렇게 항상 기준이 되는 origin이 있죠. 그래서 where x is equal to 0 이거는 origin이고, 사람이 여기서부터 걸어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position을 x of I 이런 식으로
얘가 subscript i가 initial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nitial position이란 뜻이고 마지막 위치는 여기죠. 그래서 여기는 final position. 그래서 subscript 보면은 F라고 쓰여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motion diagram이에요. Edited image showing an object's position at several, 자, 여기 밑줄 equally spaced instance of time. 그래서 지금 요 그림 보면 지금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어, 남자애가. 근데 간격이 똑같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진을 내가 1초마다 찍을 거야. 그러면 1초 뒤에 여기, 또 1초 뒤에 여기. 그러면 지금 여기 사이 간격이 거의 동일하죠?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라는 거는 이 남자애는 constant speed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이 밑에 여자애는 지금 보니까 시간은 똑같아. 근데 1초마다 커버하는 디스턴스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마지막의 속도가 더 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speeding up, 빨라지고 있다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동차는 오히려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때? 얘는 1초 동안 커버하는 디스턴스가 점점 줄어드니까 slowing down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을 순 없잖아. 얼마나 번거로워.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거를 particle model이라고 불러. 근데 이제 대신에 이렇게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모션 방향을 화살표로 알려줄 거야. 아니면 적어도 글로 알려주던가.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1초 동안의 cover한 distance 똑같으면 constant speed. 벌어지고 있으면 speeding up. 그 다음에 얘처럼 줄어들고 있으면 slowing down. 동일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 distance. 우리 distance는 total length of travel. 여기 밑줄. 그래서 실제로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제로 이동한 거리. 자, 그 다음에 scalar 여기 별표. 우리 distance는 scalar quantity. 그래서 얘는 scalar quantity는 뭐였어요? 우리 magnitude only. 방향 없이 크기로만 표현한 값을 scalar quantity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positive여야 돼. 그래서 항상 positive. 자, 반면에 displacement는 자, 여기 밑줄 change in position입니다. change in position. 그래서 위치 변화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final position에서 initial position을 빼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displacement라고 표시를 하는데 우리 앞으로 physics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세모기호 있죠? 이 세모기호가 델타야, 델타. 근데 얘가 나타내는 뜻이 chang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change. 그래서 아까 definition 뭐였어? change in position. 그래서 change in position이란 뜻인 거야. 앞으로 항상 change는 final minus initial quantity 이렇게 할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만약에 x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면은 change in x position. y 방향으로 움직이면 change in y position이겠죠. 자, displacement는 다르게, distance랑 다르게 vector quantity입니다. 여기 필기할게요. 그래서 vector라는 애는 magnitude plus direction, 그러니까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화살표, arrow로 표시를 해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표시할 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앞으로 sign, 이 sign이라는 게 plus or minus 말하는 거예요. plus or minus로 표현을 할 거다. 그리고 자, 여기 밑에 SI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모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포뮬러에 플러그인할 때 SI 유닛으로 바꿔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워봤는데 자, 짧게 퀴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m 이쪽으로 갔어. 2m 오른쪽으로 갔어. 그 다음에 다시 2m 아래로 왔어. 그러면 distance는 아까 실제로 이동한 거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토탈 6m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displacement는 change in position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처음 위치, initial, 마지막 위치, final 찍어요. 그 다음에 path 보지 마. path 보지 말고 그냥 처음 위치, 마지막 위치 직선 연결하면 이게 displacement예요. 이해되셨죠? 처음 위치에서 시작, 마지막 위치에서 이렇게 화살표 그려주면 이게 displacement야. 그럼 얘는 이제 displacement는 어떻게 쓰면 돼요? displacement는 2 meters to the right라고 쓰면 되겠죠. 2 meters to the right. 자, 이렇게.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자, displacement는 벡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까 방향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죠? sin 플러스 or 마이너스로 표현을 할 거야. 자,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 앞으로 horizontal motion, 그러니까 x축 위에서 움직이는 애가 있으면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약속할 거고 vertical motion, y축에서 움직이는 애는 upward를 positive, downward를 negative로 약속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displacement vector 그리는 방법 나와 있죠? Draw an arrow that starts from the initial and ends at the terminal position.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해서 막 이렇게 이동해서 왔어. 이렇게 여기까지 이동했어. 그러면은 path 보지 말고 어떻게 해라? initial, final position 찍은 다음에 initial에서 시작해서 final position 직선 연결. 이게 displacement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 앞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만약에 horizontal motion에서 처음 위치보다 마지막 위치가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displacement는 positive라고 표시를 해요. 근데 이게 initial position, final position인 거지 얘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보장은 없어. 요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처음 위치보다 왼쪽으로 displace 했으면 displacement는 negative value입니다. 그리고 vertical에서는 처음보다 위로, 그럼 displacement는 positive, 처음 위치보다 아래에 displace 했으면 displacement는 negative입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Chloe walks 3 meters east, then 7 meters west. Find the distanc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뉴턴's third law 배울 거예요. 자, 우리 force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뉴턴's law 3개 있다 그랬어. 뉴턴's first law, second law, 이제 드디어 마지막 law예요. 근데 뉴턴's law는 마지막이지만 아직 요 2단원이 조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중간쯤 왔나? 자, 그럼 뉴턴's third law 한번 볼게요. To every action there is an equal but opposite reaction. 이거를 한국말로는 작용, 반작용 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force는 반드시 pair가 있습니다. 절대 단독으로 있는 force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 보세요. 지금 A하고 B가 서로 컨택이 붙어 있어. 그러면은 A 둘 사이에 normal force가 생기겠죠. 우리 컨택 생기면 생기는 게 normal force. 그쵸? 근데 이제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어요. 그래서 이거를 force A on B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B도 마찬가지로 A를 왼쪽으로 밉니다. 그래서 force B on A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A가 B한테 가해주는 힘, 하나는 B가 A한테 가해주는 힘. 이거를 action reaction pair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크게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action reaction pair act on two different objects. 그러니까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하나는 A가 B한테, 그러니까 얘 B가 받는 힘이죠. A on B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B on A. B가 A한테. 그러니까 A가 받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A가 받는 힘, 하나는 B가 받는 힘. Act on two different objects. 자, 두 번째 특징. 반드시 이 두 pair는 same type of forces, 같은 종류의 force예요. 여기에선 normal force죠. 그쵸? 뒷페이지에서 좀 더 다양한 예제들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망치로 내가 못을 때리지만 사실 못도 망치를 똑같은 힘으로 반대로 밀고 있는 거야. 자, 뒤로 넘어가 봐. 자, 그래서 지금 이런 example들이 있는데 자동차 바퀴가 굴러갈 때 밑에 이렇게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action reaction pair가 하나는 car on ground, 자동차가 바닥한테 가해주는 힘. 그러면은 또 바닥도 얘한테 힘을 똑같이 가해주고 있어요. 대신에 반대 방향. 사람이 냉장고를 밀면 냉장고도 사람을 뒤로 밉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oth normal force예요. 컨택 있을 때 생기는 force는 normal force였죠. 네, 여기서는 both friction인 거야. both friction. 그 다음에 셔틀이 있고 space shuttle이 있고 earth 있을 때 둘 사이에 생기는 force는 gravitational force. 둘 다 gravitational force. 자,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있고요. 자, 뒤로 넘어가 봐. 자, 아무리 크기 차이가 많이 나도 이 action reaction pair는 크기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지구랑 이렇게 농구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force earth on ball, force ball on earth. 그러니까 이렇게 A on B, B on A 순서만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거 action reaction pair인 거야. 근데 이 둘이 크기 어떻다? 같다. 자, 대신에 이제 mass가 다르기 때문에 forces are equal, but acceleration are not. 가속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m 곱하기 a가 같기 때문에 지금 mass가 mass of earth가 훨씬 크죠? 그럼 반대로 acceleration of ball이 훨씬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크기 차이 많이 난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뉴턴's third law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지금 테이블 위에 모니터가 있어요. 이 모니터 기준 내가 모니터의 free body diagram을 그렸을 때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야. 테이블 위에 모니터 있고 위로 normal force, 아래로 gravitational force. 자, 근데 얘네 둘이 크기 같잖아. equal in magnitude, opposite in direction? 뉴턴's third law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많아요. misconception이라 써있죠? 자, 내가 말한 뉘앙스 보면 아닐 것 같지? 자, 왜 아니냐면 자, 내가 아까 그 세 가지 특징 기억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우연히 그냥 세 번째 특징이 들어맞은 것 뿐이야.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인 거, 그건 우연히 맞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특징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act on two different objects였어요. 근데 지금 이 normal force랑 gravitational force는 both applies on the monitor. 지금 얘 둘 다 모니터한테 가해지는 힘인 거야. 그러니까 both forces act on one object.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모니터에 가해지는 힘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같은 종류의 force라고 했는데 얘는 normal force, 얘는 gravitational force. force 종류부터가 이름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action reaction pair가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these two are not action reaction pair. 자, 그러면 이 그림 보세요. 이 테이블이 모니터를 위로 들어올린 normal force 있잖아. 그럼 얘의 action reaction pair는 누구냐면 모니터가 테이블을 미는 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테이블이 모니터를 위로 들어 올리는 힘, 그 다음에 모니터가 테이블을 아래로 누르는 힘. 요게 action reaction pair. 그럼 이 모니터의 gravitational force 아까 있었죠? 이 gravitational force는 누구랑 action reaction pair이야? earth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earth가 얘를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모니터도 지구를 똑같이 반대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table on monitor, monitor on table. 요게 두 개 action reaction pair. 그 다음에 monitor on earth. 그 다음에 earth on monitor. 이게 두 개가 action reaction pair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 문제 여러분들 빠르게 읽어보고 다 맞춰봐. 자, 읽어보셨죠? 답 C죠? 자, 여기서 이런 smaller car pushing a larger truck 이런 거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흘린 정보야. 여러분들 틀리라고 이렇게 덫을 놓은 거야. 그래서 보기 좋게 넘어가지 말고 내가 크기랑 상관없이, mass랑 상관없이 얘가 얘한테 가해주는 힘의 크기는 action reaction pair 뉴턴's third law에 의해서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답이 C인 거야. same amount of force. C.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A partially filled flask of water rests on scale.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울 위에다가 요렇게 플라스크가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물이 있어. 물이 담겨 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기 전과 손가락을 넣고 난 후의 그 스케일 있죠. 저울. 그 스케일 리드가 increase 하냐, decrease 하냐, stays the same 하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요거는 내가 손가락을 넣지 않았을 때야. 손가락을 넣지 않았을 때는 이 물에 가해지는 힘이 뭐 있냐면 일단 얘 무게 웨이트 있겠죠. gravitational force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저울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normal force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equilibrium 상태니까 요렇게 우리 scale read 어디 갔어? scale reading on the scale 밑줄. 자, 이거 앞에서 우리 이거를 apparent weight라고 부르고 normal force라고 배웠었어요. 저렇게 저울 위에 올려뒀을 때 저울이 측정하는 건 gravitational force가 아니라 normal force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넣기 전에는 이때는 scale read, 즉 normal force가 그냥 gravitational force랑 같은 거죠. 자, 근데 내가 이번에는 자, 플라스크 물 똑같이 담겨 있고 이번에는 내가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우리 부엔 포스 기억나죠?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 손가락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물이 나를 위로, 내 손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는 부엔 포스가 생겨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 부엔 포스라는 vertical upward force가 생겼죠. 자,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드디어 새로운 단원 들어가네요. 자, 8.3 work, energy and power입니다. 자, 첫 번째 소단원으로는 우리 work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work를 배우기 전에 이 에너지 프린시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큰 그림을 내가 한번 좀 보여줄게. 자, 우리 8.2에서 force 배울 때 제일 많이 썼던 식이 뭐였었냐면 F는 ma였어요. 그쵸? 그 식을 쓰는 문제들이 거의 내가 봤을 땐 한 80% 이상이지 않았을까? 그쵸? 자, 우리 3단원, 그러니까 8.3 에너지 파트에서는 내가 꼽는 제일 중요한 식은 요거야. work는 change in energy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work done by external force is equal to change in systems energy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external force라는 애가 일을 했을 때 시스템의 에너지가 그만큼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먼저 isolated system. 우리 앞에서 external force, internal force 이런 단어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자, 우리 A하고 B 둘 사이에 action reaction pair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모든 force는 단독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랬어. 항상 이렇게 pair가 있다라고 했었고, 내가 시스템을 요렇게 잡았을 때
그럼 시스템 안에서 저렇게 interaction이 생기면은 이거는 internal force라고 했었죠. 이런 애들은 internal force. 자, 그러면은 지금 external force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애들을 isolated system이라고 얘기를 해.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force가 내부에서만 교류가 있고 외부랑은 교류가 없는 이런 isolated system은 에너지 교류도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외부랑 force 교류가 없으면은 에너지 교류도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within the system, energy can be transformed without loss. 우리 transform이라는 용어는 언제 보통 쓰냐면 에너지 형태가 바뀔 때. 자, 지금 요 시스템 보세요. 그러니까 isolated system은 요 안에서만, 시스템 안에서만 에너지 형태가 바뀌지 에너지가 밖에서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뺏기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안에서는 키네틱이 포텐셜로, 뭐 아니면 포텐셜이 키네틱으로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외부로 이제 빠져나가거나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가 새로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외부랑은 아예 교류가 없는, 차단되어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As long as the system is not interacting with the environment, the total energy of the system is unchanged. We say that energy of the system is conserved. 이럴 때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 볼게. 자, 이번에 open system은 자, 이번에는 똑같이 A, B 둘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어요. 근데 내가 A만 시스템으로 잡아볼게. 요렇게. 그러면 지금 B는 시스템 바깥에 있죠? 지금 외부랑 교류가 있어. 이런 애들을 오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요 force는 이제 external force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But systems often do interact with their environment. Those interactions change the energy of the system. 그래서 이렇게 외부랑 force 교류가 있으면은 외부랑 에너지 교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force interaction이 있으면은 외부랑 에너지가 변한다 그랬지? 그래서 either increasing or decreasing it by doing work on the system.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일이라는 거를 통해서 work라는 거를 통해서 이 시스템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근데 이제 positive work를 하게 되면은 energy is added to the system. 그럼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증가를 하는 거고, 만약에 시스템에 negative work를 했어요. 그러면은 energy is removed. 그래서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we say that interactions with the environment transfer energy into or out of a system. 그래서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뺏기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유입이 됐을 때 이런 거를 transfer of energy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그림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내부에서만 에너지 교류가 있으면은 isolated system이라고 했죠. 근데 방금 오픈 시스템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에너지가 added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부로 에너지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이제 work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work is a process that changes a system's energy by pushing or pulling on it with forces.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식은 밑에 있다가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에너지가 바뀐다고 했었죠. 시스템의 에너지가. 그래서 work i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energy transferred. 그래서 여기 밑줄 칠게요. 그래서 일을 딱 한 만큼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요 식 적어드렸죠. 여러분들 데이터 북클릿에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는 식이에요. 그리고 자, work is a scalar quantity. scalar을 강조 좀 해둘게요. 그리고 우리 단위는 joules라고 읽고 대문자 J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work 계산하는 방법이야. work done by a constant force. 우리 force에다가 displacement 곱하고 cosine theta를 곱하면 work예요. 그래서 work done by force고 얘는 F는 force고 S는 displacement고 앵글은 F랑 S 사이의 두 벡터 사이의 각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라는 벡터는 이렇게 생겼고 S라는 벡터는 이렇게 생겼을 때 둘이 꼬리 연결했을 때 요 사이 앵글을 세이라라고 하면은 그때 코사인 세이라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자, 왜 저렇게 계산을 하냐면 뒤로 넘겨볼게. 그러니까 force랑 displacement랑 parallel component를 곱했을 때가 work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같은 방향일 때는 그냥 곱하면 돼. 이미 parallel 하잖아. parallel component를 곱하는 거는 이제 parallel 할 때는 그냥 곱하시면 돼요. 둘이 평행하면 둘 사이 각도는 0이야. 그래서 코사인 0은 1이죠. 그래서 그냥 F 곱하기 S가 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force가 slanted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F를 내가 한 번만 나눠볼게. 자, 여기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F 코사인 theta, 여기가 F sin theta예요. 자, 그러면 내가 force를 XY 컴포넌트로 나누고 그 중에서 지금 displacement랑 평행한 게 누군지 봐봐. 누구야? F 코사인이죠. 그래서 지금 요 F 코사인이랑 요 S랑 이렇게 multiply 했을 때가 work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둘 사이 각도가 있을 때에는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컴포넌트로 나눠서 평행한 것끼리만 곱해주시면 돼요. 얘는 무시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force랑 displacement가 서로 직각이다. 그러면은 둘 사이 각도 90도인 거야. 그래서 코사인 90은 0이거든? 그쵸? 그러면은 직각일 때는 일을 하나도 안 했어. work 빵이고. 자, 마지막 서로 반대 방향일 때에는 둘 사이 각도 180도야. 근데 코사인 180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우리 force에다가 displacement times negative 1 해서 마이너스 FS가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 4개는 기억해 두시고 같은 방향일 때 그냥 곱해. 반대 방향일 때 마이너스 곱하기 둘의 크기 곱해. 그 다음에 90도일 때는 빵이야. 그 다음에 각도가 있을 때는 요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4개 기억해 두시고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work, 내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work is a scalar quantity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벡터 아니에요.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은 work가 positive value도 나오고 negative value도 나올 거야. 방금 봤잖아. 얘는 negative value 나오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8.4 들어가 볼게요. Rigid Body Mechanics. 여기는 이제 막 회전하는 물체들이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게 Translational Mo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Translational Motion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사실 여기는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래서 1번 우리 Rotational Kinematics. 우리 Translational Kinematics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먼저 Translational Motion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막대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내가 particle 하나하나 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particle 1초 뒤에 요만큼, 여기 중간에 있는 particle 1초 뒤에 요만큼, 여기 밑에 있는 particle 1초 뒤에 요만큼 전부 다 똑같이 이동을 했잖아. 이런 애들은 Translational Motion이라고 불러요. Rotational Motion은 이렇게 fixed 포인트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fixed 포인트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거를 rotational mo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particle 얘의 path, 얘가 회전하면서 이 particle의 path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 바깥에 지금 얘는 path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사실은 path 더 연장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circle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particle들이 circle을 그리고 있으면은 rotational motion인 거야. fixed point를 기준으로. 근데 얘네 둘이를 이렇게 칼같이 분리할 수는 없고 이 둘이 combine 되어 있는 모션도 있어요. 그래서 path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 번째 그림처럼 parabolic trajectory를 따라서 이동한다. 지금 직선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원을 따라서 그리고 있지도 않죠. 이런 애들은 combination motion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회전을 할 때에는 대신에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회전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이동했다, 몇 미터 이동했다 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앵글로 얘기를 할 거야. 몇 도 회전했다, 몇 라디안 회전했다. 그래서 요렇게 얘가 몇 초 뒤에 회전을 했을 때 요 앵글 있죠? 얘를 angular displacement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래서 델타는 change였었죠? theta는 angular position이에요. angular position. 그래서 change in angular position을 angular displacement라고 부르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몇 라디안 회전했냐? 입니다. SI 유닛은 자 우리가 라디안을 쓰긴 할 건데 사실은 dimensionless. 사실은 단위가 라디안을 생략해도 돼요. 라디안은 원래 dimensionless라서 근데 우리가 이제 각도라는 거를 제대로 표시해주기 위해서 라디안이라고 쓰긴 쓸 거야. 자, 우리 회전할 때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anti-clockwise가 있고 clockwise가 있어. 근데 보통은 anti-clockwise를 positive, 그 다음에 clockwise를 negative direction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angular velocity는 자, 이거 W 아니고 오메가라고 읽어요. Greek letter 오메가. 자, 우리 velocity는 단위가 meter per second이었죠. 그러니까 1초에 몇 미터 가냐 이게 linear velocity고 angular velocity는 자, 요 밑에 보면은 SI 유닛은 radian per second예요. 즉 1초에 몇 라디안을 회전하냐 이게 angular velocity인 거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라디안은 dimensionless라서 사실은 얘를 그냥 per second라고 써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angular velocity라는 거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per second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자, 그래서 angular velocity is the rate at which a particle's angular position is changing as it moves around a circle. 아까 말했듯이 1초 동안 몇 라디안 회전하냐 요거고 A particle moves with uniform circular motion if and only if its angular velocity is constant. 자, angular velocity is constant 여기 밑줄 치고요. 우리 linear motion에서, translational motion에서 constant velocity일 때 이동한 거리 있죠. displacement는 speed times time 이렇게 계산했어. 거속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했었죠. constant angular velocity일 때는 이렇게 적어둘게. angular displacement is equal to angular velocity times time.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랑 비슷해요. 회전한 앵글이 angular velocity, 각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velocity가 positive, negative, 왼쪽으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 방향을 나타냈었죠. angular velocity도 마찬가지로 positive, negative가 방향인데 보통은 positive일 때 anti-clockwise or counterclockwise, negative일 때 clockwise rotation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필기해 보시고요. 자, 1번 한번 물어볼게. 자, roulette ball. Small steel roulette ball rolls at a constant speed around the inside of a 30 centimeter diameter roulette wheel. The ball completes 2 revolutions in 1.2 seconds. angular speed를 구해라. 자, 지금 요 안에서 constant speed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방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냥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랑 비슷하게
angular displacement는 angular speed times time 요식 쓰시면 돼요. 즉 angular displacement over time 할 거고, 자, 한 바퀴가 2파이 라디안이죠. 그럼 두 바퀴 돌면은 4파이 라디안이야. 4파이 라디안. 근데 지금 얼마큼 걸렸어요? 1.2초.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계산기에 집어넣으시면은 10.5 이렇게 나올 거고,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자, B는 그럼 2초 시간 줬을 때 얘가 angular displacement 얼만큼이냐? constant angular speed일 때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었죠. 방금 10.5에다가 times 2 seconds 이렇게 하면 21 radian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constant angular speed일 때는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정리되셨죠? 자, translational motion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position versus time graph에서 gradient가 velocity였었죠. 기억하시죠? 그럼 angular position versus time이 되면은 gradient가 angular velocity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average냐 instantaneous냐 그 차이는 이제 요 그래프에서 내가 두 점을 찍고 요렇게 straight line 그려서 얘의 gradient를 구하면 average angular velocit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요렇게 점 한 개 찍고 tangent line 그리고 걔의 기울기 gradient를 구하게 되면 instantaneous angular velocity예요.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 position versus time 대신에 angular라는 단어가 하나 앞에 더 붙었을 뿐이야. angular position versus time graph에서는 기울기가 뭐다? angular velocity다. 근데 이제 두 점 찍고 기울기 구하면 average가 되는 거고, 이렇게 원 포인트에서 tangent line 그리고 기울기 구하면 instantaneous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죠? 지금 angular position이기 때문에 그냥 기울기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3까지는 기울기가 2파이야, 2파이. 그럼 3까지는 2파이 constant 이렇게 유지되죠. 그 다음에 이제 3에서부터 5까지는 네게티브 파이 나오죠. 그러면은 네게티브 파이. 그래서 3 to 5는 네게티브 파이 이렇게 유지되고, 끝에서는 지금 gradient가 0이죠. 그럼 마지막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희 지난 시간에 4.5 개념은 다뤄봤었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지금 설명 듣고 계셔야 돼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A point mass m is attached to the end of a uniform beam with negligible mass. 지금 이렇게 horizontal rod에 얘는 지금 mass가 없는 거야. negligible mass, 그쵸? 대신에 저 오른쪽 끝에 지금 포인트 mass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release 했을 때 initial angular acceleration을 구해라. 자, 그러면 얘는 mass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mass가 있었으면은 여기 center of mass에다가 이렇게 gravitational force를 그려줬을 텐데 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얘의 gravitational force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vertically down mg라는 force가 있습니다. 자, pivot 찾는 거 중요하죠. 우리 rotation 단원에서는 pivot이 어딘지 먼저 찍고, 그러면 pivot에서부터 L 떨어진 위치에서 force가 apply 되고 있어요. pivot에서 force application point까지, force 시작점까지 연결했을 때 이게 R이라고 했어. 그래서 요렇게 두 개, 지금 이미 직각이야. 그러니까 그냥 곱하면 토크예요. 그래서 자, 우리 내
torque is equal to I 알파. 근데 지금 토크는 mg에다가 저 전체 길이 L 곱한 게 토크일 거고, 자, inertia는 여러분들 포인트 마스일 때는 이거는 데이터 북클릿에서 찾거나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mr 제곱인데 얘도 지금 피브까지 L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ml 제곱이 inertia인 거고 거기다가 angular acceleration. Therefore, angular acceleration is equal to mg L over ml 제곱. 그래서 조금만 simplify 하면은 지금 m 캔슬되고 g 남죠? 자, L도 하나씩 캔슬돼서 밑에 L 남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는 C가 답이었죠. G over L. 근데 여기서는 angular acceleration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지만 만약에 A를 구해라 라고 했다면 우리 A 알파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면 되죠. 근데 아까 피브까지 거리가 L이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G over L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G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밑으로 쭉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gravitational force 밖에 없으니까 G인 거죠. 자, 2번 볼게요. 얘는 계산 문제는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 왼쪽 끝에가 피벗이에요. 왼쪽 끝에가 피벗. 근데 지금 배치가 달라. 얘는 왼쪽에 wood, 오른쪽에 steel. 근데 얘는 반대죠. 우리 steel이 density가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부피. 자, 우리 mass는 density times volume이기 때문에 equal volume이라는 가정하에 density가 더 큰 애가 mass가 더 크죠. greater density, greater mass란 뜻입니다. 즉, 여기서는 지금 mass가 steel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얘는 mass of wood, mass of steel, 오른쪽이 mass가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얘의 경우는 mass of steel, 더 무거운 애가 더 왼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우리 pivot에서부터 mass distribution이 멀어지면은 rotational inertia, moment of inertia가 커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의 경우가 pivot에서 멀어진 위치에 더 무거운 애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inertia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 거야. 그쵸? 그래서 inertia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mass distribution이 더 바깥으로 분포되어 있는 A가 inertia가 크고요. 자, 근데 지금 토크는 똑같아. 왜냐면 force, equal force is applied at equal distance죠. 그래서 우리 토크는 I 알파인데 지금 A, B 둘 다 토크는 equal.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inertia가, rotational inertia가 클수록 angular acceleration은 오히려 작아지죠. 그러니까 inertia 반대로 angular acceleration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 B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B가 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3번. Rod is released at an angle 45 degrees to the horizontal. 자, 뭐 문제 읽어보시고 angular acceleration. 자, 내가 about라는 단어 뒤를 잘 보라 그랬어. its foot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pivot으로 잡고 계산해보라는 뜻이에요. foot at the ground.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pivot이야. 여기. 자, 그러면은 딱 내가 놓자마자 그 순간의 angular acceleration을 구해보래. 자, 물론 여기에도 ground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force가 있어요. 근데 pivot에 apply 되는 force는 토크를 계산할 때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걔는 안 그릴 거야. Instead, gravitational force at the center 이렇게 있겠죠. center of mass 딱 중간에다가 우리 이렇게 vertically down mg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내가 토크를 계산하려면 우리 R 있죠, R. pivot에서부터 force 시작하는 데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라 그랬어. 요게 R인데, 자, 내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 R이라는 벡터를 얘한테 맞춰서 컴포넌트로 브레이크다운하고 수직 성분 곱하거나, 반대로 mg를 xy 컴포넌트로 나눈 다음에 r이랑 수직 한 애를 곱하거나.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mg가 vertical이잖아. 그래서 이럴 때에는 force를 냅두고 얘를 바꾸는 게 더 편해. 이럴 때는. 그래서 이 r이라는 벡터를 내가 요렇게 rx 컴포넌트, ry 컴포넌트로 바꿀게요. 그러면 지금 비교해봐. rx가 mg랑 perpendicular. 그러니까 요렇게 곱해야 되는 거야. 근데 rx는 지금 요 right triangle, 내가 노란색으로 그린 right triangle 보면은 저 전체 길이의 45 degrees랑 adjacent side죠. 그래서 adjacent side는 cosine 45 degrees 이렇게 multiply 하면 돼. 근데 요 r이라는 길이는 전체 막대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r이 half of l인 거야. half of L times cosine 45 degrees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코사인 45도는 square root of 2 over 2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풀었지만 아니면은 그냥 우리 triangle property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운 거. 내가 지금 여기 노란색 삼각형 그냥 여기 다시 그린 거야. 여기가 45도일 때. 자, 여기 hypotenuse가 half of 1. 그러면은 우리 여기가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니까 루트 2로 나눴을 때 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로 나누면은 지금 요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요 길이를 요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 뭐 사실 똑같잖아. 어쨌든 요 x 컴포넌트 길이 구했어. 그러면 이제 mg랑 멀티플라이인 게 토크죠. 그래서 내 torque is equal to I 알파. 내 토크 계산할 때 mg 곱하기 방금 요 길이 1 over 2 root 2 times L is equal to inertia는 문제에서 줬어. 그래서 1 over 3 ml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알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럼 알파 계산하고 싶으니까 m 캔슬 그 다음에 3 절로 넘기고 L도 나누고 그러면은 therefore angular acceleration alpha is equal to 자,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드디어 A단원의 마지막 왔어요. 8.5. 자, 근데 이 파트가 학생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집중해보세요. 자, 일단 8.5.1 여기까지는 되게 무난해. Galilean relativity. 자, 우리 reference frame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자, 이거는 coordinate system in which an experimenter makes position and time measurements of physical events. 그러니까 내가 position하고 time을 measure 할 건데 어디서 measure 했냐? 그게 reference frame이거든?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을 볼게요. 에이미는 정지해 있고 카를로스는 자전거, 빌은 자동차 안에 타고 있습니다. 자, 에이미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카를로스는 앞으로 오른쪽으로 5m/s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velocity of Carlos relative to Amy는 5m/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자동차를 봤을 때는 지금 오른쪽으로 15만큼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5m/s. 근데 에이미가 본인을 바라봤을 때는 at rest잖아. 0이죠. 자, 이번에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빌의 관점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에서 타고 있으면 사실 바깥에 안 보면은 나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velocity
speed of Bill relative to Bill.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본인의 속도는 0일 거야. 근데 얘가 에이미를 바라봤을 때 지금 뒤로 뒤처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이미는 뒤로 negative 15 meter per second. 그러니까 왼쪽으로 15m per second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얘가 자전거를 봤을 때는 역시 뒤처지고 있지만 근데 그래도 속도 차이가 좀 덜 나죠. 그래서 왼쪽으로 10m per second, 그러니까 뒤로 10m per second로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자, 그리고 이제 Carlos,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얘의 관점에서는 에이미는 뒤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 본인 스스로는 at rest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자동차를 봤을 때는 앞으로 10m per second 요 속도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속도가 다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일단 원디멘션에서 한번 볼게요. Velocity of C relative to B is velocity of C relative to A plus velocity of A relative to B. 그래서 내가 아까 subscript으로 표현한 요거 있죠. velocity of C. 그러니까 C의 속도인데 누가 바라본? B가 바라본 C의 속도는 A가 바라본 C의 속도 더하기 B가 바라본 A의 속도 더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특징이 있어요. 요 inner subscript 오른쪽에 둘이 더하잖아? 더하는 얘네들의 inner subscript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outer subscript은 C하고 B인데 자, inner subscript 캔슬 시키면 C, B 남죠? 그럼 이 outer subscript은 왼쪽에 result의 subscript이랑 똑같아야 돼요. 자, 요런 특징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subscript의 순서가 바뀌면 A가 바라본 B가 바라본 A의 속도,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서로 반대 방향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도 카를로스는 B를 오른쪽으로 10m per second로 움직인다라고 봤지만 얘는 거꾸로 얘가 왼쪽으로 10m per second 이동한다라고 봤었죠. 그러니까 서로의 관점에서 서로 반대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속도 크기는 같지만. 그래서 요거 염두에 두고 자, 그럼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트럭은 아래로 이동하고 있어. 자동차는 위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트럭은 얘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Velocity of truck relative to ground. 그러니까 요 ground 옆에서 이 두 자동차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ground에서 바라봤을 때 트럭의 속도가 얼마? 지금 아래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constant speed of 104 km per hour이기 때문에 velocity of truck relative to ground is equal to 마이너스 104 이렇게 쓸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요 파란색 자동차를 봤을 때는 car drives north, 위로 지금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velocity of car relative to ground는 positive 88입니다. 자, 근데 A, truck's velocity relative to car. 자, 요거는 velocity of truck relative to car 계산하고 싶으면 velocity of truck relative to ground plus velocity of ground relative to c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 왼쪽이 TC이기 때문에 여기 outer subscript이 똑같이 순서대로 TC여야 돼. 그리고 가운데는 G로 통일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아까 ground에서 봤을 때 트럭의 속도는 4개를 방향으로 104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4 집어넣으시고요. 자, 요거는 V sub GC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구한 거는 V sub CG예요. 그러니까 ground에서 봤을 때 자동차의 속도는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subscribe을 반대로 뒤집으면은 velocity of ground relative to car is equal to 마이너스 88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반대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negative 88 한 번만 집어넣어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답이 마이너스 192 km per hour. 그래서 자동차에서 트럭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south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제 B는 velocity, car's velocity relative to truck이니까 subscript 봐봐. 요거랑 반대야. 그럼 마이너스 B sub TC랑 같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네게티브 사인만 바꿔서 positive 192 km per hour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자, 근데 원디멘션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투디멘션에서도 동일해요. 식은 동일해. 근데 대신에 이제 vector sum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요 벡터가 나온다라는 거는 velocity CA 그 다음에 velocity AB 요렇게 두 개의 벡터를 더했을 때 우리 더한다는 거는 vector sum 한다는 거는 요렇게 parallelogram 그려서 대각선 그리면은 얘가 resultant vector velocity of C relative to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known as the Galilean transformation. If you know an object's velocity in one reference frame, you can transform it into velocity that would be measured in a different reference frame. 그래서 vector sum을 반드시 해야 돼요. vector sum 요것처럼. 자, 그럼 example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흐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야. V sub WG라고 써 있을 텐데 velocity of water relative to ground. 그러니까 여기에서 ground에서 얘를 보고 있으면 물이 이렇게 아래로 이동을 하고 있어. 만약에 물이 안 흐르고 있으면은 velocity of boat relative to water 요렇게 흐릅니다. 지금 속도는 6.1인데 각도는 25 degrees upstream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물이 안 흐르고